2학기 때 배웠던 2단원을 마무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올려놓은 마무리 퀴즈를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과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합시다. 네, 마무리 퀴즈 어땠어요? 쉽게 풀렸나요? 아니면 조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 그러한 문제들도 있었나요? 우리가 2단원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옛날과 오늘날의 먼저 제일 기억나는 세시풍속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쓰는 생활도구들과 오늘날 쓰는 생활도구들을 비교해보는 그러한 활동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만들 때 쓰는 도구들도 비교를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옷을 만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집 이런 것들도 옛날과 오늘날을 쭉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알아봤던 그러한 사회 시간이었던 거를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을 생활도구라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흙을 이용한 그릇을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강가나 바닷가에서 바닥에 꽂아 사용하던 이 토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이제 매번 동물을 잡아서 먹고 그다음에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다 먹다가 이거를 직접 우리가 키우면 되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농사를 지어서 나오는 그런 농산물들이 좀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그 농산물들을 보관할 그릇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그릇을 흙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농사가 시작됐을 때는 아무래도 날씨가 따뜻해졌을 때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강가나 바닷가 근처에서 살았거든요. 자, 여러분들 강가나 바닷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걸어다니는 이런 땅들보다 그 땅들은 조금 더 부드럽죠. 쉽게 생각하면 모래사장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럼 그런 바닥에 꽂아서 사용했다고 우리가 지금 추측하고 있는 그러한 토기가 있었어요. 땡땡땡땡 토기였고요. 어떤 무늬를 이야기하는 답은 뭐죠? 답은 그렇죠. 빗살무늬 토기였습니다. 자, 빗살무늬 토기였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뾰족한 이유는 흙에 요거를 파 묻어서 꽂아서 사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빗살무늬 토기, 요 모양을 빗살무늬라고 해서 빗살무늬 토기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요. 이렇게.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들은 옷을 만들려고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옷을 만드는 도구 중 가장 옛날에 사용한 도구는 무엇일까요? 자, 옷을 만드는 생활 도구들, 재봉틀, 방직기, 배틀, 가락바퀴, 이렇게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었는데요. 요 네 가지 생활 도구 중에서 가장 옛날에 처음 사용한 도구는 어떤 걸까요? 바로 그렇죠. 가락바퀴죠. 가락바퀴. 네, 가락바퀴였습니다. 가락바퀴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 이렇게 생긴 것만 봤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이걸로 옷을 만들었다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 가락바퀴는 옷을 직접적으로 만든 도구라기보다는 옷을 만들 수 있도록 실을 뽑아내는 그러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가락바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최초의 방직기구인 가락바퀴다. 가락바퀴, 한자어로는 이제 방추차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찾아집니다. 그걸로 이제 이렇게 실을 잡기 위해서 나무에 껴서 이렇게 돌리면 이 가락바퀴가 동그랗기 때문에 그게 요즘에 그 회전력을 고르게 해주는 플라이 휠 역할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 실을 잡는데 실의 굵기가 일정한 굵기로 길게 이제 뽑아낼 수가 있죠. 방추차라고도 불리는 가락바퀴는 신석기 때부터 사용되는 것으로 짧은 서미의 경우 서미를 길게 이으며 뒷꼬임을 주어 실을 만들고
긴 서미의 경우 꼬임만을 주어 실을 만드는 방적구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다. 가락바퀴가 움직이는 방식은 단순하지만 매우 과학적이다. 가락바퀴 사이에 나무를 꼽은 후 밑에 날실들을 연결한다. 가락바퀴는 돌이기 때문에 회전력을 충분히 얻을 수 있고 날실들이 서로 꼬이고 감기면서 온전한 실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신석기부터 존재했던 방적기구. 그만큼 인류에게 옷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직은 중요한 기술이었으며 가장 과학적인 도구가 사용된 분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상에 보면 지금 이렇게 지금은 마치 거의 피자처럼 이렇게 큰데 이게 아니라 어떨까요? 뭐 영상으로 봤을 때도 한 CD 크기보다 조금 더 작게 해서 요 가운데다가 막대 같은 걸 꽂고 그 끝에 고리 같은 걸 달아서 뭐 양털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꼬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게 가락바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들은 처음에 동굴이나 움집에서 생활하다가 통나무를 네모 모양으로 쌓아 만든 기역집, 그다음 볏집이나 풀로 지붕을 만든 니은집, 기와로 지붕을 만든 디귿집 등에서 생활했고 최근에는 높게 지은 리을에서 주로 생활합니다. 다음 기역에서 리을까지 들어갈 집의 이름을 연결해 주세요. 자, 이런 문제예요. 자, 통나무를 네모 모양으로 쌓아 만든 집. 요건 뭘까요? 아파트, 초가집, 기와집, 귀틀집 중에서 그렇죠. 귀틀집이 해당되죠. 귀틀집. 자, 그 다음에 볏집이나 풀로 지붕을 만든 집. 지붕을 만들 때 볏집이나 풀로 만든 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렇죠. 초가집이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기와로 지붕을 만든 집 당연히 뭐겠어요? 기와집일 거고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고 꼭 여기 사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지어진 그리고 주로 생활하는 집은 네, 아파트. 근데 아파트뿐만 아니라 뭐 빌라도 있을 수도 있고요. 요즘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주택도 있고 단독주택처럼 뭐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꼭 아파트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최근에 지어진 그러한 집의 형태니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귀틀집, 초가집, 기와집, 아파트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은 음력 5월 5일로 곧 더위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사람들은 여름을 시원하게 지내라는 의미로 서로 부채를 주고받았으며 그네뜨기와 씨름 등 다양한 놀이를 즐겼습니다. 땡땡에는 나쁜 기운을 쫓는다는 의미로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풍속도 있었습니다. 다음 땡땡은 어떤 세시 풍속일까요? 자, 지금 삼복, 동지, 단오, 추석, 중형절 중에서 한 가지 하나의 세시 풍속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삼복, 동지, 단오, 추석, 중형절 중에 자, 삼복은 우리가 어떤 거였죠? 자, 요거는 교과서 77쪽을 펴보면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자, 삼복은 그렇죠. 여름철 가장 더운 시기로 초복, 중복, 말복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양식을 먹어서 좀 기운을 차리는 뭐 그러한 세시풍속을 갖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자, 동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날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네, 팥죽을 먹는다고 해서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이죠. 그래서 나쁜 기운을 쫓기 위해서 귀신들이 싫어한다는 붉은 팥으로 만든 팥죽을 먹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오. 자, 이 설명은 바로 네, 단오와 관련된 설명이었던 거죠. 자, 그럼 추석. 네, 추석 같은 경우에는 농사 지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상님들께 차례를 지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줄다리기를 하거나 보름달 아래에서 강강술래를 하면서 내년의 풍년을 기원했던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양절은 우리가 그때 공부하면서도 조금 생소하다고 이야기했었어요. 네, 중양절은 음력 이제 9월 9일이고요. 단풍이 든 산에 올라가서 국화로 만든 술과 떡을 먹으면서 서로의 건강을 기원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그렇죠. 단오였죠. 단오. 자, 마지막 문제네요. 정월대보름은 음력으로 새해 첫 둥근 보름달이 뜨는 날입니다. 정월대보름에 하는 놀이는 무엇일까요? 자, 이 정월대보름에 하는 놀이를 찾는 거였어요. 자, 쥐불놀이 맞나요? 네, 쥐불놀이 맞아요. 자, 부채 선물하는 건 어느 날에 하는 거죠? 그렇죠. 단오에 하는 거였어요. 자, 국화로 만든 술과 떡 먹기. 이거 방금 얘기했는데 언제였죠? 그렇죠. 중양절이었어요. 중양절이었고요. 달집 태우기도 정월대보름에 하는 놀이가 맞아요. 팥죽 먹기는 언제죠? 팥죽 먹기는 동지였죠. 그래서 답은 쥐불놀이와 달집 태우기가 정월대보름에 하는 그러한 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퀴즈를 풀어보고 선생님과 함께 퀴즈 해설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2학기 때 2단원에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기억을 되살려보면서 네,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1단원, 우리 2학기 때 배웠던 1단원을 마무리 퀴즈를 풀어보고 선생님과 함께 퀴즈 해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